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시간을 초월해 놀라운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공식적인 설명의 모든 모순점과 이집트 학자들의 재구성에 대한 모든 의문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여행을 떠날 것이고, 그 여행은 두 명의 이탈리아 연구자 코라도 말랑가와 필리포 비온디의 발견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하여 대피라미드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 성공했으며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며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고고학계는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명한 이집트 학자 자히 하와스가 이끄는 일본 팀이 기자 대피라미드 중심부에 숨겨진 길이 9m의 비밀 통로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통로는 대회랑 위에 있으며 이집트 학자들은 이곳이 파라오 유해가 실제로 안치된 진짜 방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파라오의 유해는 아직 발견된 적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혁명적인 발견이긴 하지만 두 명의 이탈리아 연구원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라도 말랑가와 필리포 비온디. 일본 팀의 발견이 발표되기 6개월 전에 이 두 사람은 학술지 리모트 센싱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연구팀이 발견한 대회랑 위의 통로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아래 100m까지도 많은 바른 방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부 과학계에서 두 연구자에게 제기한 비판에 대해 다루지 않고 그들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말랑가 교수님이 이 놀라운 기념물을 고대 민족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내린 추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말랑가 교수님의 연구를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과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랑가와 비온디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SAR, 즉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작지만 기발한 변형을 적용했습니다. SAR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이더 정보를 처리하여 지표면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첨단 레이더 기술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약 6m 길이의 안테나가 위성에 설치되며 이 안테나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훨씬 더 큰 안테나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지표면에 매우 정밀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이 전자기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위성으로 돌아오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 측정을 위해 사용되며 예를 들어 지구의 빙하 진동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SAR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기술이지만 지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연구원은 어떻게 해서 대피라미드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을까요? 말랑가와 비온디는 소프트웨어에 약간만 수정하면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사용된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이루어진 수정이라는 트릭으로 우리는 레이더가 피라미드 내부를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전자기 신호를 소리 신호, 즉 진동 신호로 변환하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스캔을 할수록 더 많은 신호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더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돌아옵니다. 몇백만 분의 1초 만에 스캔과 스캔 사이에서 우리는 재료 진동의 변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투명한 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노는 전자기파보다 화강암 같은 물질에 더 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자기파는 화강암을 관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랑가와 비온디는 이 시스템과 반복적인 스캔 덕분에 기자 피라미드 내부의 상세한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사실상 투명해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마치 피라미드의 3차원 모델을 손에 넣은 것과 같아서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가상으로 단면을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층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두 연구자가 사용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라면 이제 그들이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지 집중해 봅시다. 보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피라미드 아래 약 100m 깊이에서 시작되는 복도가 적어도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들은 마치 돌로 된 소리굽새의 2갈래 팔처럼 위로 올라가서 지상까지 이어집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2방에서 또 다른 2개의 복도가 시작되어 약 100m 높이까지 올라가고 그 복도들은 하나의 복도로 합쳐집니다. 이 하나의 복도에서 또 다른 복도가 시작되는데 이 복도는 제드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이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방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100m 아래에는 신비로운 구조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두 연구자가 대피라미드의 지하와 화강암 바위들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발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대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런 놀라운 피라미드를 지었을까요? 말랑가 교수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일련의 복도들이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왕의 방과 제드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둘러싸며 위로 올라갑니다. 제드방 또는 제드 갤러리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구조물입니다.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생산 과정의 산물인지 아니면 상징적이거나 종교적인 기능을 가졌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독립 연구자 마리오 핑케를레는 이미 여러 해 전 이 이상한 구조물의 의문을 제기하고 매우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핑케를레에게 있어서 제드는 대피라미드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 자체는 이 화강암 탑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며 이 탑은 매우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옮겨졌고 처음에는 조세르의 피라미드 위에 놓였다가 나중에야 대피라미드 내부에 놓였다고 합니다. 핑케를레에게 제드는 시간과 공간이 변형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알파파를 생성하여 그 서관이나 욕조에 놓인 사람들의 전두엽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석건은 오늘날에도 대피라미드의 왕의 방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트 피라미드 내부와 지하에 위치한 이 신비로운 구조물들의 발견 이후에 나온 말랑가 교수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핑케를레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말랑가 교수에 따르면 기자의 피라미드는 생명의 집이었으며 파라오가 치유와 재생을 위해 찾아가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제드 구조물은 음향장치로 필터 시스템을 통해 바람에 의해 생성된 음파를 아래방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수의 여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러한 음파는 왕의 방에 놓인 화강암 욕조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리 쪽으로 정확히 향한다고 합니다. 또한 말랑가 교수에 따르면 화강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의 치유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피라미드는 특정 시스템을 통해 음향적으로 채워졌으며 바람에 의해 생성된 음파가 증폭되어 파라오를 재생하거나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aumentandone la longevità. 파라오는 이 치유 진동을 통해 재생되었고 병이 있으면 치유되었으며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역사는 이집트 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팔레르모 석판이나 토리노 파피루스에 기록된 진짜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집트 역사의 27,000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초의 파라오들은 9,000년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푸타, 첫 번째 파라오 신은 9,000년을 살았고 두 번째 파라오 신라는 1,000년 동안 살며 통치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공식 이집트학의 어떤 재구성과도 상반되며 단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산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랑가 교수의 연구를 이렇게 간단히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 동안 두 개의 다른 연구팀에 의해 적어도 2가지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발견은 엔지니어, 건축가, 고고학자들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팀은 연구 과정의 속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열 스캔을 이용해 대피라미드의 가열과 냉각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피라미드 전면을 구성하는 돌블록 전체가 균일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특히 세 개의 돌은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열 이상 현상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것이 대피라미드 표면 아래에 내부 기류나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빈 공간은 암석이나 다른 재료처럼 열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피라미드 표면 아래에 내부 기류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표면 아래에 구조적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현재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나 장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따라서 이 발견은 피라미드 내부에 다른 방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아래에 약 100m에 걸쳐 뻗어 있는 두 개의 구조물이 있다는 말랑가와 비온디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상트페테르부르크 ITMO 대학교의 물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과학 저널인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직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대피라미드에서 매우 이상한 특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물리학자들은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전자기 에너지, 특히 라디오파를 피라미드 내의 특정 지점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방, 왕비의 방, 그리고 피라미드 기초에 위치한 미완성 방에서 말이죠.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대피라미드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나노 입자를 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는 광학 분야에서 유사한 효과를 재현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더 효율적인 태양전지 개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식 과학이 대피라미드가 아직도 미지의 구조물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는 단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피라미드가 에너지 촉매제일 수 있다는 가설은 그리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며 오히려 러시아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 과학계에서는 이 특별한 특성이 고대 건축가들의 명확한 의도라기보다는 우연에 의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말랑가 교수와 다른 독립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고대 건축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된 지식을 가진 고대 민족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깊은 지하 구조물을 세우고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웅장한 기념물을 위에 세울 수 있었던 문명은 어떤 문명이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모든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의 건설자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기원전 2500년에는 이런 건축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그들에게 귀속된 파라오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 피라미드들이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이전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을 가능성은 수년간 드러난 이상 현상들과 단서들을 볼 때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는 가설이 아닙니다.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발견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발견이 가지는 함의를 다루는 것이 매우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쿠프 피라미드에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 체계, 종교적인 것들까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종교는 유대교에서 유래했으며 유대교는 다시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종교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만약 신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인 척했던 인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맹이었던 크로마뇽인 집단을 생각하면 많은 역사가들이 제안하듯 우리는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이며 우리보다 먼저 번성하고 고도로 발전된 미지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명이 우리 행성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단서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를 먼 옛 시대로 이끌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론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